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학 5차시고요. 네, 지난번에 공지한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을 못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영상 녹화로 5차시 수업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명제 이어서 할 거고요. 명제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명제, P이면 Q이다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와 그리고 모든 어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명제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지난번 내용 잠깐 복습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 과제에서 수정할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뭐 명제 P이면 Q이다, 그리고 모든 어떤 들어간 명제들, 연습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내용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 프린트 맨 마지막 보면 아마 다 어렵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 3번, 4번이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이 문제에서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로 주어져 있었고요. 자, 3번, 4번 문장의 구성을 보면 자, x는 10의 약수이고 x는 10의 약수이다. x는 12의 약수, 이거나 x는 10의 약수이다. 자, 여기가 지금 x는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중복되면 생략하는 것처럼 여기도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3번, 4번은 명제인가요? 조건인가요? 자, 명제인가요? 조건인가요? 명제 조건인지 내가 판단하려면 3번, 4번을 여러분이 참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면 돼요. 자, x는 12의 약수이고 10의 약수이다. 이거 참 거짓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 못해요. x 값이 뭔지 모르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결국 뭐예요? 이거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야, 조건. 조건인데 얘가 어떤 조건인지 얘를 잠깐 분석해보면 x는 12의 약수라는 어떤 조건, 이 조건을 그냥 스몰 p라고 할게요. 그리고 x는 10의 약수이다라는 스몰 q라는 조건.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3번은 이고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연결했고요. 4번은 p와 q를 이거나 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죠. 자, 이거는 결국에 and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이거나는 뭐 또는 or 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p 이고 q, p 이거나 q라는 새로운 두 조건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조건을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요. 얘를 부정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부정해 보라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얘를 그냥 부정하는 거, 조건을 그냥 부정하는 거는 P라는 조건을 부정할 때는 not P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Q라는 조건을 부정할 때는 not Q 이렇게 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P이고 Q, P이거나 Q라는 요 새로운 두 조건도 그냥 not P, not Q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모호한 것들이 있는 게 요 가운데 있는 접속사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접속사는 어떻게 부정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진리집합이라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자, P이고 Q 다라는 요 새로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P랑 Q를 동시에 둘 다 만족하자는 뜻이죠. 이고라는 접속사는. 그죠?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3번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그렇죠. PQ의 교집합이 3번의 진리집합이 될 거고요. 4번은요. P이거나 Q니까 P 또는 Q, P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Q를 만족하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 요놈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P와 Q의 합집합이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됐나요? 3번과 4번은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 P 합집합 Q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번을 부정하면 자, 우리가 부정하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됐죠? 진리집합이 부정한다는 거는 여집합이 된다는 말과 똑같았죠? 진리집합을 부정하면 여집합이 돼요. 여집합. 그죠? 이렇게 여집합. 3번을 부정한 놈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갖게 돼요. 3을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 걔는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 4번도 마찬가지지. 4번도 부정하면 원래 P 합 Q였는데 이놈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부정한 문장의 진리집합을 내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해볼까? 요 구체적인 원소를 원소를 구해보면 자 P와 Q의 교집합은 뭐야? 12의 약수이면서 10의 약수인 거? 자 12 약수 1, 2, 3, 4, 6, 12 10의 약수 1, 2, 5, 10 이렇게 됐죠? 자 교집합이 뭐가 있어요? 1, 2가 있나? 1, 2가? 1, 2가 있네. 그러면 얘는 1, 2의 여집합. 즉 3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3번을 부정했을 때 나오는 그 부정한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1과 2가 아닌 여집합. 3부터 10까지. 얘는 결국엔 3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2까지구나. 12까지의 자연수의 모임이 3번 부정한 조건의 진리집합이 될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P와 Q의 합집합이라니까 P와 Q의 합집합이니까 1, 2, 3, 4, 5, 6, 10, 12 이렇게 되네. 그럼 그게 아닌 놈이죠. 1, 2, 3, 4, 5, 6, 10, 12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돼요? 7, 8, 9 이렇게 되나요? 7, 8, 9, 11 이렇게 되죠? 1, 2, 3, 4, 6, 12 1, 2, 5, 1, 2, 3, 4, 5, 6, 10, 12 그죠? 그러면 7, 8, 9, 1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어쨌든 4번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4번을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 자, 그럼 우리가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문장은 자, 요 놈을 그대로 요게 부정한 놈의 진리집합이잖아. 요 놈을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X는 P 여집합이네. 원래 조건이 지금 P였잖아. X는 12의 약수라는 것의 진리집합이 P였으니까 여집합이니까 약수가 아니고 그리고 합집합이니까 우리가 이거나를 쓰거나 또는이라고 쓰면 되죠. 아니거나라고 써도 되고 아니거나라 쓸까? 아니거나 Q의 여집합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될 거고요. 4번은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X는 12 약수 아니 고 동시에 and니까 아니고 그리고 10의 약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0의 약수 아니고 동시에 10의 약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그 공식화 시켜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조건 P와 Q로 연결이 되어 있는 요 길다란 조건을 부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부정하는 거냐면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고요. 각각의 조건을 C가 아니지. 각각의 조건을 부정하고 각각의 조건 부정하고 안에 있는 접속사를 and면 5월로 5월이면 and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조건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접속사도 같이 부정해주고 반대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지난번 주말 과제에서 자 P는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 말고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프는 그렇게 그려놓고 실수를 해버렸네. 자 어쨌든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살짝 1사분면이 겹쳐요.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 P라는 점의 X좌표 A가 2보다 큰 지점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오류가 안 생긴다는 거 네,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P이면 Q이다 명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명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사람이면 뭐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이면 이다로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두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던
P이고 Q이다. P이거나 Q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나 이거를 이용해서 붙이게 되면 걔는 새로운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즉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면 이다 라고 연결하게 되면 두 조건이 갑자기 명제로 바뀌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딱 문장을 보면 참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장 볼게요. x제곱이 1이면 x 플러스 1은 0이다. 우리가 명제를 배우지 않아도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냥 느낌적으로 알아. 뭔가 느낌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은지 틀릴 것 같은지를 알게 돼요. 자,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걸 제곱해서 1이 되는 수인데 그걸 만족하면 x에다가 1을 더하면 항상 0이 된대요. 자, 이거 맞을까요? 또는 틀릴까요? 아니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나요? 일단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지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생각해보니까 제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이 둘 다 이거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1은 만족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은 만족하니까, 아, x제곱이 1이 되는 모든 그런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네. 아, 그러면 얘는 틀린 명제겠다. 틀린 문장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 느낌 그대로 얘는 틀린 명제예요. 그래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x제곱은 1이라는 조건과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조건, 두 조건을 이면 이다로 붙여서 이렇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조건, 걔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앞에 있는 조건 P가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 그리고 뒤에 있는 Q에 해당되는 뭐뭐이다라고 해당되는 Q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 P이면 Q이다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느낌대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쉬운 명제들은 느낌대로 풀 수가 있는데 간혹 느낌대로 풀리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긴가민가하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아래에 있는 요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P이면 Q이다. 자, P라는 조건은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쓴다고 했고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쓴다고 했어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 진리집합이에요. 자, P, Q가 있는데 우리가 그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억양으로 다가오냐면, P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은 Q를 만족한다.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느낌이. P를 만족하는 모든 것은 Q를 만족한다.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P를 만족하는 모든 것? 그 진리집합이잖아. 그 진리집합의 원소들은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뭐지? Q의 진리집합의 원소라는 거지, 그지? 즉,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P가 Q에 쏙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P라는 진리집합이 있는데 Q라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X라는 게 있는데 얘는 P의 원소인데 이 X는 Q의 원소가 아닌 거지. 어떤 X라는 원소가 P는 만족하는데 Q를 만족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1 같은 경우는 요 대문자 P,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안에 원소인데 얘는 Q라는 진리집합 안에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참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즉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얘는 거짓 명제가 되고요. 이걸 만족하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인 명제는 일반적으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용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가정의 진리집합에는 들어가지만 결론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요 X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반례라고 해요. 반례. 반례.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인 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내가 가정인
가정 조건에 있는 P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지만 결론에 있는 Q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그 원소를 찾으시면 그게 발레가 돼요. 즉, 이 발레는 어떤 원소냐면 P에 대한 Q의 차집합에 들어가는 요 원소, 이 X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놈이 발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명제를 공부하다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Q이면 P라는 맞을까? 그러니까 이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 원래 가정은 P였고 원래 결론은 Q였는데 얘네를 서로 바꿨어요, 위치를.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Q를 가정으로, P를 결론으로 만들어 놓은 요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해요. 역. 바꿨다 해서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대우라는 거는 좀 독특해요. 자, 대우라는 건 대우 명제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자리를 바꾼 거를 대우 명제라고 해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꿔놓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P이면 Q이다인데, 자, P를 부정하고 Q를 부정한 다음에 얘네 순서를 반대로 바꾼 거야, 이렇게.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고 부정까지 한 요 명제를 뭐라고 하냐면 요 명제를 대우 명제라고 해요. 대우 명제. 대우 명제. 얘는 역명제. 사실 교육 과정에 빠지긴 했지만 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라는 거 원래. 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보면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기만 한 거고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각각 부정했잖아, 그지? 부정만 한 것도 있어 원래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를 not P면 not Q이다. 그냥 그 자체 가정 결론은 바꾸지 않고 부정만 한 애들을 이라고 하는데 이 이라는 거는 교육 과정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역과 대우 명제나 역명제, 대우 명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대우가 되게 중요해. 역도 중요하지만 대우가 정말 중요해요. 자, 옛날에 선생님이 그 명제 첫 시간에 그 마인드맵 그리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쓴 게 있어요. 네, 그거 때문에 좀 중요하거든요. 대우 명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함에 있어서 바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대우 명제를 대신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와 Q의 진리집합 라지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보이면 얘가 참이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거 배웠어. 자, 집합에서 자, Q가 여기 있고요. P가 여기 있어요.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있어. 자, 노란색 삐끔과 빨간색 삐끔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노란색 삐끔이 더 크죠. 즉, 여집합은 방향이 반대로 돼요. 마치 우리가 음수를 그 부등식에 3이 5보다 작다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여집합을 양쪽이 취해주면 이게 반대로 바뀌어요. 그 포함 관계가. 그래서 요걸 만족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얘를 만족한다는 건 얘를 만족하는 거야. 반대로 얘를 만족하는 건 얘를 만족하는 거야.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P가 진리집합 Q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대신 뭘 보여줘도 된다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걸 보여도 된다고요. 즉 우리가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요거를 보인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면 P가 Q에 포함이 될 거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될 거고 이 말은 뭐냐면 not Q이면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요. 얘가 참이면 반대로 이런 포항관계에 의해서 얘가 또 참이 돼요. 그래서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사람이면 동물이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사람은 동물이죠, 그죠? 참이에요. 그럼 얘 대우명제는 뭐냐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자, 얘는 어때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참 아닌가 이거? 왜냐면 동물이 아닌데 동물이 아닌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겠지. 동물이 아닌 어떤 것 중에 사람이 게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명제도 참이라는 거야. 그치? 그 말은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증명하고 싶으면 대우명제를 증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단 되게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명제, 대우의 참 거짓은 원래 명제와 그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된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네, 똑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정과 결론을 말하라고 했네요. 자,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이다 앞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했는데 자, 명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P이면 Q이다 명제를 하고 있고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결론과 가정을 바꿔서 만들어 놓은 걸 역이라고 했고요. 대우는 부정을 한 다음에 결론 가정을 한 번 더 바꿔주는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를 대우라고 했죠. 자, 1번 역을 말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면 x는 y이다. 자, x제곱이 y제곱이면 x는 y이다. 여기 하면 이게 역이 될 거고 대우명제는 뭐예요? 부정, 부정 자리 바꾸는 거였죠? x제곱이랑 y제곱이 다르면 x랑 y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2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자, 이거의 역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다? 이렇게 하면 역이 될 거고요. 자, 대우는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말은 뭐도 아니다. 말은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3번. 자, 3번은 지금 P이면 Q2단데 P를 봤더니 P 안에 조건이 두 개가 있죠. P1 또는 P2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역은 AB가 0이면 A는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역명제가 됐고요. 역은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쉬워요. 자, 대우명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A, B 곱해서 0이다라는 거를 부정하면 A, B는 0이 아니면 그러면 요 놈이 아니다, P가 아니다를 해야 되는데 자, 아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 안에 있는 각각의 조건 A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다를 부정해주고 그 다음 5월을 AND로 바꿔준댔죠? 자, AND는 그냥 AND를 써도 되고 콤마로 써도 되고 자, 요렇게 네. 자, 이상한 얘기가 나왔네. 지금 뭐 스피커가 AI 스피커가 얘기를 혼자 했어요. 자, A와 B 곱이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 조건 자체가 두 조건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각의 조건을 부정해주고 접속사까지도 부정을 해주라는 거. 네,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도 해볼까요? 자, 4번도 마찬가지네. 얘랑 얘를 자리 바꾸면 되는데 x는 0이고 자, 이거는 콤마로 써도 돼요. y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하면 역명제가 되겠고요. 대우명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자, 요거 같이 부정해 줘야 되죠. y는 0이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우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조건 안에 또 조건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는 그 연결하는 접속사까지도 같이 부정해 주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명제인데요. 우리가 잠깐 명제를 복습해 보면 명제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의 명제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명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사람이면 동물이다와 같이 조건,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구성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 문자를 포함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앞에서 했던 P이면 Q이다, P와 Q라는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와 같은 문장 구성 형식으로 만들면, 즉 P이면 Q이다라는 문장 자체는 참 거짓을 항상 판별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두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만 사용해도 그 앞에 모든, 어떤과 같은 수식어구를 붙여주면 걔가 역시 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돼요. 자, 한번 예를 살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일단 뒤에 있는 거는 확실한 조건이에요. 얘는 p고 얘는 q라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앞에 있는 모든 실수 x, 어떤 실수 x라는 거는 조건인가요? 물론 뭐 조건이다 아니다 뭐 구분하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든 실수 1, 모든 실수 5, 모든 실수 루트 3, 모든 실수 i, 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모든 실수 1, 이게 참이다. 이게 좀 뭔가 불편하지 않아요? 단어가 잠깐 약간 이해가 안 되지 않나? 모든 실수 1이라는 말은 참이다. 이게 참거짓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실수 x, 어떤 실수 x와 같이 모든과 어떤으로 수식이 돼 있는 앞에 있는 요 구는 조건이 아니야. 얘는 그냥 수식어 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조건은, 이 문장 자체는 P라는 조건과 모든이라는 어떤 수식어 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인데, 얘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참거짓 판단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논리적인 흐름 있지, 그 흐름으로 판단해 보면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볼까? 모든 실수 x를 일단 제곱해. 그 다음에 걔에다 1을 더해. 자, 일단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다 1을 더했어.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지? 얘는 참이죠, 그죠? 명제네. 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네.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 말은 x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있다. 어떤 실수 x가 있다. 이런 뜻이지. 참,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 x가 있나? 있긴 한데 걔는 실수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실수 안에선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실수는 없다. 어떠한 것도 없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자,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어떤 실수 x가 있어가지고 그 x가, 그 특정한 x, 실수 x가 얘의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인데, 얘는 실수 안에서 방정식 해가 없잖아, 그지? 어쨌든 모든 실수 x, 어떤 실수 x가 붙는 순간 이 조건 p와 q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은 각각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더라, 즉 명제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방금 판단했던, 참 거짓을 판단했던 거를 조금 도식화시키고 이론화를 시켜보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판단 방법이 되는데, 잠깐 느껴볼게.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를 조금 느껴볼게요. 지금 여담이지만 선생님 지금 뒤에 또리가 있는데 또리가 너무 시끄럽나봐. 그래서 지금 도망갔어, 다른 방으로.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즉 항상 너가 어떠한 실수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제곱해서 1을 더하면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즉 항상 모든 x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어떠한 만족하지 않는 건 없다, 그지?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거지, 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즉
얘가 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즉 진리집합에 속하는 것들이 모든 실수 X, 즉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P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모든 원소가 P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모든, 즉 전체 집합이 P의 진리집합과 P의 진리집합에 속하면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전체 집합이 P에 속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 P랑 같다는 뜻이구나. 즉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게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리한 거긴 한데, 굳이 막 이거를 신경 쓰면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모든 실수 X? 그냥 모든 실수는 다 제곱해서 1 더하면 0보다 크지. 그걸 만족하면 얘는 참이야. 그런데 만약에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 문장에 대해서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어떤 실수가 몇 개가, 한 두세 개가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야.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겠지, 그지? 거짓이. 그지? 모든 수원외고 학생들은 안경을 쓴다.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겠어? 모든 수외고 학생들 중에서 걔네가 안경을 쓰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안경을 쓰는 애들도 있지만 안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문장은 거짓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이 붙은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거지, 그지? 항상 되게 어려운 거야.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예외가 없는 거지. 열애가 없이 모든 게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즉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가 P에 들어가지 않으면, 빠지면 걔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문장을 볼게. 이 말은 만족하는 뭔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게 있어서 걔가 Q를 만족하면 돼. 하나라도 있으면 돼. 얘는 어떤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게 Q를 만족하기만 하면 돼. 딱 하나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 참이 되냐면, 만족하는 하나가 딱 있을 때, 즉 요 놈을 지금 여기서는 P라고 했네, 둘 다.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즉 P가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돼. P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얘를 만족하는 원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조건이 거짓이 되려면 어떠한 것도 얘를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만족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여러분 진리집합을 자꾸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는 그냥 그 직관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오히려 진리집합을 자꾸 신경 쓰는 게 더, 여기 모든 어떤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진리집합 신경 쓰는 게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느끼면 돼. 그 문장을 읽어보고 느끼기만 하면 돼. 모든 X가 다 이걸 만족하는지, 만족하면 참,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려면 이거를 만족하는 게 딱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고, 거짓이 되려면 모든 게 다 이걸 만족하면 안 되겠지. 즉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로 표현하고 느낄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모든과 어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명제의 부정을 한번 볼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스스로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모든 수외고 학생은 안경 썼다. 자, 이거를 부정해 볼게요. 그럼 모든 수외고 학생이 안경 쓴 건 아니다. 이런 말 아닌가? 모든 수외고 학생이 안경을 썼다를 부정하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모든 수외고 학생이 안경 쓴 건 아니야. 이 말은 이게 부정이잖아, 그지? 이거의 부정. 그럼 이 말을 또 약간 바꿔보면 모든 수외고 학생이 안경을 쓴 건 아니다. 그 말은 어떤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어떤 수외고 학생이
안경 안 썼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했을 때 만들어지는 문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이것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야. 근데 이제 둘 다 의미가 똑같은 부정인데 우리가 조금 사용하기 편하려면 좀 이렇게 금방금방 바로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형식화 시키냐면 결과를 보니까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동사 썼다가 안 썼다로 바뀌었네. 그지?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면 모든을 어떤으로 p이다를 p가 아니다. not p이다. 아니다를 해도 되고 not p이다 해도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면 어떤은 모든으로 이다는 p이다를 not p이다 또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쌤이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가 헷갈렸냐면 모든 수외고 학생이 안경을 썼다라를 부정하면 어떤 수외고가 아닌 학생 내 맘대로 막 가운데 것도 막 부정했다? 안경이 아닌 쓰지 않았다 막 모든 걸 다 부정하니까 이게 막 헷갈렸던 거야 중간중간에. 아니 도대체 뭘 부정하고 뭘 부정하지 않는 거야 자꾸 헷갈렸거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모든 수원외고 학생이 안경을 썼다. 그거에 반대되는 부정은 모든 수원외고 학생이 안경을 쓰는 건 아니다. 그게 부정이지, 그지? 근데 그 말은 다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수외고 학생이 있는데 걔는 안경을 안 썼다. 안경을 쓰지 않은 수외고 학생이 누군가는 있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모든 어떤이 나오면은 저렇게 부정을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이다를 부정하면 모든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 부정하면 부등식 부정하면 이렇게 반대로 됐죠? 1,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2다로 만들고 얘 앞에 있는 요 p라는 조건을 부정을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거 부정하면 어떤이 아니고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 부정하면 짝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홀수가 아니다로 표현해도 되는데 짝수이다로 그냥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은 서로서로 호환이 된다는 거. 이렇게 부정하고 동사도 부정하고 또는 조건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풀어볼게요. 자, 2번 참거짓을 판별하면 자, 1번 보면 자, x제곱이 1이면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아까 했네. x가 풀마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 같은 경우는 이걸 만족시키지 않죠. 즉, 이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지 않아요. 1 같은 경우는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짓입니다. 아니면 느낌대로 하셔도 돼요. X가 1일 때는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2번 6의 악수는 10의 악수이다. 자, 6의 악수는 뭐 있어요? 1, 2, 3, 6. 10의 악수는 1, 2, 3, 4, 6, 12. 6의 악수는 다 12의 악수 들어가네, 그지? 맞네, 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소수는 홀수이다. 틀렸죠? 소수 중에 홀수가 아닌 애가 있죠. 2와 같은 애는 짝수인 소수죠. 발레가 있죠. 3번 틀렸고 거짓 명제. 자, 4번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발레가 있죠. 루트 2-1은 무리수지만 즉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지만 루트 2-1의 제곱은 얘는 q라는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x가 2보다 작으면 자, 아무 말 없으면 실수야 그냥. 2보다 작으면 자, 요거를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느낌이 안 오면 진리집합으로 접근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자, 요놈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x가 2보다 작은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여기다 해볼까요? 3, 5, 자,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죠. 이렇게. 자, 2보다 작으면 x-3, x-5 곱하면 0보다 커나 같다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면 요놈의 진리집합과 요놈의 진리집합을 비교하면 p가 q에 속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참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x가 2보다 작은 어떠한 실수를 여러분이 아무거나 생각해서 요 식에 대입해. 그러면 그 곱하면 둘 다 음수니까 2보다 작잖아. 그지? 음수 나오니까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6번.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뭐 대입해봐도 되겠지, 그지? 아니면 뭐,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이면 되냐? 자, 요거를 만족하는 x값 구해볼까요? 자, 요거니까 x가 자, 0과 1을 찍어주고요. 이게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값이죠. 네, 근데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0 이하의 자연수는 없죠. 이건 아니고 1 이상. 자, 요 부분이지. 여기 있는 자연수. 모든 자연수를 다 포함하고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 P의 진리집합은 자연수의 집합 n과 똑같아서 n은 보통 자연수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는 참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를 떠올려. 그리고 그 자연수를 제곱한 다음에 그 원래 자연수를 빼.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히. 제곱하면 자연수니까 커지잖아 원래 수보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자, 7번.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자, 여기 맞을까요? 일단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다를 만족하려면 x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자연수, 모든 자연수를 다 가지고 와도 다 대입해봐. 0보다 크지. 그죠? 네, 그래서 7번은 틀렸어. 그거를 만족하는 어떠한 자연수도 없는 거야. 즉, 이 조건 P가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는 거지. 전체 집합이 지금 자연수니까. 네, 그래서 전체 집합 위에서 이 P를 만족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기 때문에 7번은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 판단을 했어. 자, 부정은 모든을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요. 요 뒤에 있는 거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거 참거짓 판단해 볼게요. 자, 1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2의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같다가 중요하지, 그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요거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거 딱 하나 있네. 얼마? x는 2일 때 딱 이 조건 만족하잖아. 그죠? 있네.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얘들아, 이 진리집합을 자꾸 생각하면 이게 어떤 모든에서는 편한 사람은 써도 되지만 그냥 웬만하면 본인이 그 약간 좀 느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느끼셔야 돼. 이거 어떤 모든이 성립할 때 성립하지 않을 때 내가 뭐를 보여줘야 되고 뭐를 찾아내야 되는지를 내가 자꾸 생각해야지. 모든 어떤 경우에는 진리집합을 자꾸 떠올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감이 안 오는 경우는 진리집합을 떠올리는데 모든 거 어떤은 그냥 여러분들의 감과 그 느낌, 감각을 계속 살려가지고 찾아내시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3은 같지 않다. 자, 이거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말은 이거잖아, 지금.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이지. 자, 요거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 실근을 갖죠, 그죠? 실근을 가지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이랑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실수가 있는데 근해 공식으로 나온 그 두 실수는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얘를 0으로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 두 가지는 이걸 만족하지 못하지. 0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은 거짓이 되겠죠. 좀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래요. 처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단계 1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not Q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라고 했죠.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요놈의 진리집합 P. 요놈의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죠?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볼게요. 일단 P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거고요. 자, Q는
이게 P고 이게 Q예요. Q는 A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A가 있어서 얘보다 이제 요 놈을 부정하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게 Q의 여집합이죠, 그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해야 돼요, 그죠? P를 포함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A가. 즉 A가 일단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되지만 1이 돼도 되죠, 그죠? 1이 되더라도 역시 얘는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나머지 P 전체를 포함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면요. 일단 두 명제가 참이니까 두 명제의 대우명제가 참일 거예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Q이면 나달이다가 일단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하필 Q이면 나달이다가 2번에 있죠. 자, 2번 일단 참이고요. 나머지 1, 3, 4번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기 위해서 진리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자, P와 Q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Q와 R도 보기 위해서 요 놈을 볼까요? Q와 R, 나달이니까 R의 여집합이겠죠, 이렇게. Q와 R의 여집합은 이런 관계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P면 not R이다. 그러면 P랑 R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되는데 P랑 R의 여집합 이런 포함관계네요, 그죠? 맞네, 참이네, 그지? 1번.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P면 not R이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P의 여집합과 R 관계인데 지금 여기다가 양변에 여집합을 씌우면 우리가 마치 부등식 양변에 음수 곱하는 것처럼 P의 여집합은 R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R은 not P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R은 not P다가 참인데 그거에 지금 영명제죠, 영명제.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지금 3번인데 여기 보면 not P이면 R이다가 지금 3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영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신병철은 사람이다. 신병철은 동물이다. 동물은 신병철이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은 서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몰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번도 볼까요? 자, R과 Q니까 요놈과 요놈과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얘는 Q가 지금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얘도 4번도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P이면 Q이다. 그리고 요놈의 대우명지인 Q이면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여기 보면 Q가 맞물리죠? 마치 어떤 거냐면 그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신병철은 사람이다. 사람은 뭐 동물이다라 할게요, 이거. 동물이다. 신병철은 사람이고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면 신병철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공통이 된다면 이거 맞물려서 없애고 나머지 처음에 있던 거나 마지막에 있는 걸 연결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별 큰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제의 결론과 그 다음 명제의 가정이 맞물리면 앞에 있는 명제의 가정과 뒤에 있는 명제의 결론을 이어 붙여서도 명제를 만들 수 있고 걔가 참이 됩니다. 마치 P면 나달이다가 성립하는 게 3단 논법에서 방금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풀어볼게요. 가나가 둘 다 참이돼야 됩니다. 자, 양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x가 1-a보다 작다가 되는데요. 자, 어떤 양수가 요거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자, 즉 이렇게 x가 양수인 어떤 x가 1-a보다 작으면서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 말은
1-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죠? 즉 a가 1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a가 0.99라고 해봐. 0.99. 그러면 x가 1에서 0.99를 빼면 0.01이잖아. 그지? 그럼 요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어요. 0.001, 0.0001, 0.0098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양수인 어떤 실수가 얘를 만족하지. 그지?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만약 a가 1이었다 쳐봐. 또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봐. a가 1이면 1 빼기는 0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양수인 어떠한 것들도 모든 양수들은 음수다? 이상하잖아. 성립하지 않잖아. 심지어 a가 만약에 100이야. 그러면 100에서 1 빼면 99. 그럼 마이너스 99. 이걸 만족하는 양수가 하나도 없네. 그지? 그래서 a가 1보다 조금이라도 작기만 하면 그 사이에 숨쉴 공간이 있는 거야. x는 양수에서. 그래서 그런 x가 존재하니까, 양수인 x가 존재하니까 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참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x가 음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겠네. 자, 일단 2가 왼쪽에 있고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a 플러스 2가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부등식에 해가 나오는 경우. 자, 어쨌든 첫 번째 경우는 x가 음수인 경우를 항상 포함하죠. 여기 0보다 작은 경우는 포함하니까 always true를, 그지? 다만 이때는 a가 언제냐면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또는 같을 때니까 a가 0 이상일 때일 거고요.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얘는 항상 always true가 아니야. 얘는 언제가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즉 a 플러스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일단 a 플러스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음수 해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얘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모든 실수, 모든 음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죠. 음수 중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a 플러스 2가 0이 돼도 돼요. 그래도 이게 0이 되더라도 어쨌든 음수 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놈을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경우를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또는이니까 이 둘을 합쳐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 돼요. 그죠? 가와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도 만족하고 이제 얘도 만족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지, 그지? 모두 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 가나 조건을 둘 다 만족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고 하필 또 요 명제가 대요명제가 q이면 r이죠. 그러니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 참이네요. 그러면 p이면 r이라도 참이죠. 3단 논법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진리집합 p와 q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의 진리집합 q와 r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p가 r의 부분집합이다. 자, 맞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을 보니까 p와 q의 합집합을 얘기했는데 지금 q가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와 q의 합집합은 뭐다? 그냥 q다. 왜냐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아니죠. 모르죠. r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r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니은 틀렸고. 디귿. 자, 얘는 딱 보니까 드모르간 쓰면 되겠다. p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은 p와 r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랑 똑같은데 p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p와 r의 합집합은 r이 되겠죠. 그리고 r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자, r의 여집합이 요놈이 r의 여집합인데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되네. 요놈의 그 양쪽에 그 여집합을 씌워주면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나와 갑자기.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5분 정도 초과했는데 대단히 미안하고요. 자, 질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네,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